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색소성 질환 중에서도 백반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반증은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또 어린 아이한테도 종종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기존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종종 많이 생기죠. 이 백반증을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뭐 멜라닌 색소의 형성 장애라고 보는데, 저희 그 피레토 한의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부 온도의 저하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색소성 질환으로 보고 있죠. 자, 오늘도 이 사진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사진의 특징적인 증상을 분석해드리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특징적인 또 증상들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저희 환자분의 이제 백반증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 손등입니다. 여기는 옆구리 쪽이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마찰이 많은 부위, 관절이 있는 부위에 백반증이 생겼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저의 이제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는 모든 질환을 심부 온도의 저하로 본다라고 그랬죠.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합니다. 근데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죠. 또 심부 온도 올라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면서 체온의 항상성을 항시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생활하다 보면 이 심부 온도가 99%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라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올라가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열피비, 열중증, 열실신과 같은 고체온증이거나 화재가 나서 우리가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지,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심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자, 이 환자분도 당연히 관절이나 마찰이 많은 부위에 열이 쏠려서 염증이 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색소성 질환도 염증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면은 그 부위에 멜라닌 색소도 영향을 받겠죠. 바로 형성 장애가, 색소 형성 장애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는 백반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이 흰 반점 부위는 이 다른 부위보다도 온도가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염증 후에 우리가 저색소성 질환이 종종 생깁니다. 백반증도 실은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염증이 생긴 이후에 하얗게 되는 거, 바로 이게 온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부위에.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도 바로 파장의 차이예요. 파장의 차이는 온도의 차이입니다. 이 똑같은 손등이지만 이 각각의 부위에 온도의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저색소성 질환, 백반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옆구리잖아요. 실은 이 옆구리는 조금 더 이 염증이 있는 부위는 더 붉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피부가 발적이 됐을 수도 있다. 또 종종 가렵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따라서 알고 보면은 종종 과색소 침착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색깔이 까무잡잡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도 피부 온도가 올라간 흔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백반증 환자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가려움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모공이 닫혔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자,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닫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할 것은 다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를 가지고 심부 온도를 측정한 것처럼 약을 주고 있는데, 그건 엄연히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백반증은 우리가 이제는 심부온도의 저하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멜라닌 색소의 형성의 장애로 하얀 반점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안구 건조증이나 또 안구 통증까지 유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그래서 안구, 눈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 있어서는 안구 건조증이나 또 심한 경우 우리가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밀어낼 때 안구에 통증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증상까지 다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백반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세 가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는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된다. 또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모공은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모공을 열려고 하면은 쉽게 피부 온도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이 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치료되지는 않는데 제가 개발한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부 온도를 높여서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면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게요.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또 아이스팩을 대는 순간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관리나 치료는 무의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한의원에서는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3대 치료 법칙에 준하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치료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한방에 특히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온도를 열어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피레토탕이나 피레토환이 있죠. 자, 그 이외에도 음식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뭘 안 먹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치료 도중에 환자분들은 심부 온도를 낮추는 행위,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 모공을 닫는 행위는 절대로 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다 이제 매뉴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우리가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 또 거친 음식, 날 음식,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약물 또한 한약제든 양약제든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런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제들은 가급적이면 복용하지 말라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백반증 치료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만성적이고 좀 난치성에 가깝지만 꾸준히 치료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백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